올해 초 중국 비밀 경찰서로 지목된 맨하탄 차이나타운의 한 건물에서 2명의 중국계 남성이 오늘 연방수사국 FBI와 연방검찰에 의해 체포, 기소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연중 1회 시행하는 주정연설을 위해 200만 달러의 혈세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방판사가 낙태약에 대한 FDA 승인을 취소한 가운데 캐시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 내 약물 낙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낙태약 5년치 공급량을 사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확산되고 있는 전국 대학들의 SAT, ACT 점수 제출 의무화 폐지 움직임에 뉴욕 주립대학교도 동참했습니다. 러커스 뉴저지 주립대학교 설립 이래 최초로 일어났던 대규모 시위가 발발 5일 만인 지난 토요일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고 학교 수업이 오늘부로 정상화됐지만 노조 측은 아직 세부 사항 합의가 남아있다며 언제든지 파업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만 뉴욕시에서 아파트 창문 밖으로 떨어지는 유아 추락 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지난 1월 맨하튼 차이나타운에 소재한 마라탕집 건물 위층이 중국 비밀경찰서로 지목돼 연방수사국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그 베일이 벗겨졌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중국 정부의 요원으로 활동한 중국 향후 회장 외 1명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연방수사국 FBI는 중국 한 지방의 향후회 간판을 걸고 운영된 것으로 지목된 중국 비밀경찰서와 관련해 향후 회장 루젠왕과 중국계 남성 천진핑 총 2명을 체포, 기소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루젠왕은 미국 내 중국 푸젠성 출신들의 향후회인 창러 공회의 회장이며 맨해튼에 거주 중인 천진핑은 시민권자인지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뉴욕 차이나타운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설립된 중국 비밀경찰서의 운영을 돕고 요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중국 공작원과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루젠왕은 푸젠성 출신 중국인들에게 만남의 장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창러 공회를 결성한 뒤 지난 2016년 130만 달러의 맨해튼 차이나타운 6층 건물에 사무실 공간을 임대했습니다. 사무실 바깥에는 향후회라는 간판을 내걸었지만 FBI와 브루클린 연방검찰은 이들이 해당 공간을 중국의 비밀경찰서로 활용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검찰은 지난해 10월 중국의 해외 도피 사범 송환 작전인 여우사냥과 관련해 미국에 거주 중인 중국인과 그의 아들을 협박해 귀국시키려고 한 7명의 중국인 국적자를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어 FBI와 검찰은 차이나타운의 창러 공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올해 초 뉴욕 차이나타운의 향후회 사무실이 중국의 비밀경찰서로 지목되자 워싱턴 DC에 있는 주미 중국 대사관은 미국에 사는 중국인들을 돕기 위한 장소이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중국의 경찰관들이 아니다라며 적극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향후 회장을 비밀경찰서 운영 혐의로 체포, 기소하면서 비밀경찰서의 실체가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지난해 중국 정부가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100여 곳의 비밀경찰서를 운영하면서 민주주의적인 견해를 고양하고 중국의 엄격한 언론 제한을 비판하고 있는 중국 반체제 인사들과 중국 출신 해외 거주민들을 감시하고 경우에 따라 귀국까지 강제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후 캐나다, 네덜란드 등 여러 국가에서 중국 비밀경찰서 운영 중단을 요구해왔지만 실제로 비밀경찰서와 관련해 직접 체포와 기소에 나선 것은 미국이 처음입니다.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중국은 내정 불간섭 원칙을 견지하고 국제법을 엄격히 준수하며 모든 국가의 사법 주권을 존중한다. 해외 경찰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각 주의 주지사들은 매년 연초에 한 번 1년간 주의 운영 방침을 설명하는 주정 연설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이 단 한 번 시행하는 주정 연설의 컨설팅 비용으로 캐티 호쿠 뉴욕 주지사가 200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사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연초 정책을 발표하는 연례 주정 연설 컨설팅을 위해 보스턴 컨설팅 그룹, 딜로이트 컨설팅 그룹 등에 200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뉴욕타임즈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 주지사가 연설 원고 작성을 위해 맨하탄 대필 회사를 통해 작가를 고용하고 2만 5천 달러를 지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호컬 주지사 대변인 줄리 우드는 캐시 호컬 주지사가 올해 국정연설 시 취임 선서를 한 지 5개월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정연설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하면서 주정연설 준비에 외부 업체들로부터 일부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주의 주요 정책 우선순위를 목록화해서 주지사 사무실이 함께 연설 내용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신문은 정치인들이 연설을 위해 대필 작가의 도움을 빌리기는 하지만 연 1회뿐인 주정 연설을 위해 200만 달러를 지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앤드루 쿠모 전 주지사나 데이빗 패터슨, 조지 파타키 전 주지사들은 주정 연설을 위해 외부 업체를 고용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1월 주정 연설을 통해 매년 최저임금을 물가지수에 연동시켜 자동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뉴욕주 범죄와 근본적 원인인 정신질환 문제 해결을 위해 병상 추가 확보와 주택 문제 개선을 위해 10년간 80만 개의 주택 공급 정책 방침 등을 밝힌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텍사스주 연방 판사가 낙태약 미 페퍼스톤에 대한 식품의약국 승인을 취소한 데 따른 대응으로 캐티 호쿠 뉴욕 주지사가 주내 약물 낙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낙태약 5년치 공급량을 사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자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지난주 낙태약 미소프로소톨 15만 개를 즉시 구매하면서 5년 동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낙태약을 비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의 발표는 지난주 텍사스주 연방판사가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식품의약국 승인을 취소한 데 따른 대응으로 대체 약물을 빠르게 확보해 법적 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뉴욕주가 약물 낙태 정책을 차질 없이 유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주 의회 역시 주민들의 낙태 약물 접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낙태 반대 극단주의자들은 낙태권을 인정한 로데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데 그치지 않고 약물 낙태와 피임을 포함해 낙태권의 완전한 해체를 위해 달려들고 있다며 낙태약 미소프로스톨 사용을 위한 새로운 법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메릴랜드주 주지사도 주민들의 낙태 접근성 보장을 약속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웨스무어 주지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메릴랜드가 이 문제를 주도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메릴랜드주에서도 미페프리스톤을 비축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내년 11월 메릴랜드 주민들은 낙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 투표할 예정입니다. 무어는 지난 10년 동안 메릴랜드주에서 총격 사건과 살인 사건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 공공안전을 위해 정신건강에 1억 7,700만 달러, 지역법 집행에 1억 2,200만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또 고교 졸업생들에게 1년간 선택적 공직 근무를 허용하는 정책은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젊은이들을 위한 기회가 된다고 호평을 받았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팬데믹 이후 전국적으로 대학들의 SAT, ACT 점수 제출 의무화 폐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 주립대학교도 학부 입학 전형에 SAT, ACT 표준 시험 점수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위 이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부터 2023년 임시 폐지했던 SAT, ACT 시험 점수 제출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만장일치 결정했습니다. 존 킹 순위 총장은 이사회 결의안을 통해 SAT, ACT 점수를 입학 전형에 사용하는 것은 무기한 금지돼야 한다며 팬데믹을 거치며 대학들이 SAT, ACT 점수 제출 의무화를 폐지하는 것은 전국적 추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순위는 주 전역에 64개의 캠퍼스를 둔 미 최대 규모의 공립대학 시스템으로 이제 SAT, ACT 점수 제출 의무화 폐지 물결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의 80% 이상이 2023년도 가을학기 입학 전형에 학생들의 SAT, ACT 시험 점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립대뿐만 아니라 사립대학들의 SAT, ACT 점수 제출 의무화 폐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은 지난달 아이비리그 최초로 SAT, ACT 시험 요건을 영구적으로 폐지했습니다. 앞서 하버드 대학은 지난해 2026년까지 SAT, ACT 점수 제출 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순위의 이번 SAT, ACT 점수 제출 의무화 폐지는 등록생 감소에 따른 교육책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순위의 등록생은 지난 10년간 20% 감소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러커스 뉴저지 주립대학교 설립 이래 최초로 일어났던 시위가 5일 만인 지난 토요일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교직원들은 학교 측과 잠정 합의한 것일 뿐 시위와는 별개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용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10일 러커스 뉴저지 주립대학의 9천 교직원들이 1년간 지속되었던 계약 분쟁에 합의를 실패하자 학교 역사 257년 최초로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러커스 대학 교직원들은 지난 1년간 교수들의 계약 기간 장기와 대학원생 최저시급 지급 등의 조건을 내걸고 대학 임원들과 설전을 벌여왔습니다. 결국 양측은 계약의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고 이에 반발한 교직원들과 대학원생들이 수업을 대거 취소시키며 시위를 벌인 겁니다. 시위에는 교직원들을 대표하는 세 조합 외에도 대다수의 교수, 대학원생 및 학부생들이 참여했습니다. The faculty contract basically had run out at the end of June last year. So essentially, we've been working without a contract for 9 months. And despite ongoing negotiations between the union and the university to come to an agreement about the conditions of the next contract, we had not come to an agreement. 수지 김 교수는 경제적인 이유 외에도 의료보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간 강사들이나 매 학기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교수들의 직업 보장을 위해 시위를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계약 이래 역사상 최초로 발생한 대규모 파업은 시위 발발 5일 만에 필 머피 주지사가 적극 개입하면서 잠정 합의에 도달했고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학교 수업이 정상화됐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자신의 개입이 교직원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상황을 종결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시위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며 아직 학교와 노조 사이에 합의되어야 할 사항이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Some major gains, so substantial increases in their salaries, and then also some level of job security in the sense that instead of having to reapply for their jobs every semester, that they could get contracts that could be a year or maybe even 2 years, depending on how long they've been teaching at the university. And then the graduate students or the graduate workers, what's on the proposal gained a little bit of a bump in their salaries, but I think they're pushing for more. And so those are the finer points. Some people assume that the strike is ended, but the union was very clear. The strike has been suspended. Classes are resuming as normal, but negotiations are ongoing. And what that means is there was a basic kind of framework that was agreed upon between the unions and the university administration as of Friday night. But there are still details that need to be hammered out.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the strike will resume if there is not movement to come to an agreement on those final details. 그녀는 시간 강사들의 의료보험 지원, 테뉴어 교수들의 인상된 직업 보장, 대학원생들의 연구 지원 및 교직원 전체의 물가 상승에 따른 연봉 인상을 합의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러커스 대학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직원들과 노조의 의견에 경청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이번 주 노조와 추가적인 합의를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러커스 대학 학생들은 예상치 못한 시위에 당황스러워하며 자신들의 학교 생활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전했습니다. I had a class in the morning, but I was supposed to have an exam today
it was canceled because of the strike. So it is directly affecting me and my peers for sure. 대학 측은 교직원과의 합의 외에도 이번 시위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출석, 성적과 시험 스케줄 등의 문제에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김용성입니다. 날이 갑자기 더워지면서 창문 열어두는 가정 역시 늘고 있는데요. 어제 하루 동안 뉴욕시에서만 유아가 창문 밖으로 떨어지는 낙상 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뉴욕시에서 유아가 창문 밖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2건 이상 잇따라 발생해 수사당국이 경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맨해튼 첼시 지역에 위치한 한 아파트 6층 창문에서 3세 여아가 떨어져 심각한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입니다. 경찰은 3세 여아가 어제 아침 첼시 웨스트 26번가에 있는 뉴욕 시형 아파트 창문 밖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목격한 한 행인은 무언가 창문에서 떨어지는 것을 봤지만 그게 아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고 현장에 달려갔을 때 비로소 여아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다행히 콘크리트 바닥이 아닌 잔디밭에 떨어져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시형 아파트 대변인은 지난주 시형 아파트 다른 수리를 위해 아파트를 방문해 검진했을 때 모든 구역에 창문 보호대가 설치돼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아이가 추락한 당시에는 왜 창문에 보호대가 없었는지에 대해 경찰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같은 날 퀸즈 시걸트 블라바드에 위치한 한 아파트 5층 창문에서도 2세 여아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여아 역시 다행히 잔디밭에 떨어져 생명을 구할 수 있었으며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창문을 열어두는 가정이 늘고 있어 어린아이들의 낙상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의 입법 성과로 미국 내 반도체와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 2천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 프로젝트는 2019년 4건에서 지난해 8월 이후 31건으로 약 8배 늘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최근 LG 에너지 솔루션이 애리조나주에 7조 2천억 원을 들여 신규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는 등 투자 소식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터리 제조사 파나소닉이 오클라호마주에 3번째 배터리 공장 신설을 검토 중이라는 일본 현지 언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미국 대통령 중 사상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에게 지지자들의 후원금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선거 캠프는 지난달 30일 뉴욕 맨하탄 대배심이 기소 결정을 내린 이후에만 1,54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 후 모금한 정치 자금의 98%는 200달러 미만 소액 기부자들이 낸 돈이며 생애 최초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헌금한 기부자들이 낸 금액이 24%를 차지했습니다. 트럼프 캠프의 올해 1분기 모금액은 1,880만 달러로 2024년 대권 재도전을 천명한 지난해 4분기 2,040만 달러에 못 미쳤습니다. 그나마 1분기 모금액 중 400만 달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3월 30일 이후에 쏟아진 기부금입니다. 테슬라의 가격 할인 정책으로 인해 전기 자동차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국에서 3만 달러 이하 저가 전기차의 출시가 이어질 것이라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전기차 모델 60여 종이 출시될 예정인데 주로 저가 전기차들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스바겐은 지난달 유럽 시장에 2만 5천 유로 미만의 ID2 모델을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기차의 스타트업 피스커도 내년에 미국에서 2만 9,900달러의 피어 크로스오버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제너럴 모터스도 올해 가을에 3만 달러 이하의 소형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쉐보레 이쿼녹스 EV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테슬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모델 3와 모델 Y의 차량 가격을 인하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주요 사망 원인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미국인의 사망 원인 3위를 기록했습니다.
심장병과 암이 1위와 2위입니다. 지금도 하루 평균 약 250명이 코로나19로 숨지는데 희생자는 주로 고령층과 면역력이 손상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미국인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정부의 사망 통계를 믿지 않거나 자신과 관련 없다고 생각한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지난해 8월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5%가 코로나19보다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미국인이 더 많다고 했으며 11%만 코로나19 사망자가 더 많다고 답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